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10년 만에 줄어든 가처분 소득. 그 얘기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시면 제목이 전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쪼그라든 주머니 소득주도 성장 수정해야 한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양극화 줄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갈 길 멀다. 수정해야 이쪽은 갈 길 멀다. 다르군요. 해법이요. 자, 첫 번째 기사 한국일보입니다. 10년 만에 쪼그라든 가처분 소득. 통계청 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 이자 비용 늘어 가처분 소득이 전체적으로 0.5% 줄었다. 그리고 특히요. 하위 20%의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그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오히려 더 이런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소폭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예전보다 돈벌이가 안 되고요. 돈을 아주 적게 버는 사람도 돈벌이가 안 되는데 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 갭은 좁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는 약간 결이 다르군요. 빈부 소득 격차 줄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갈 길 멀다. 그래서 역시 비슷한 내용 전하고 있어요.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이 줄었다는 거. 그런데 이 내용을 붙였군요. 작년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요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통계청은요. 공적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시장 소득이 안 좋아서 이러다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이른바 정부가 좀 주는 겁니다. 뭔가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시장 소득은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버는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하위 20%는 정부에서 주는 쪽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직접 버는 건 줄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리고 상위 20%도 역시 감소했다. 반면에 중간층 소득은 늘었습니다. 중산층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연금 이자 비용 증가,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요 얘기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합니다. 이쪽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극화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사 비교해 봤는데요. 한미수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팩트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는 시각과 좀 강조점을 다르는 건데. 해석과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1분위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왜 1분위 쪽에 소득이 줄었느냐 그러고 있고 이제 5분위도 또 줄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거하고 예. 노인 인구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설명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기서 보면은 기사에 나왔는데도 예. 1분위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훨 넘습니다. 나머지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하고 달라요. 예.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층 증가돼서 그분들의 소득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1분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그렇죠. 말씀. 거기 정부에서 이제 예.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1분위 분들의 소득 이 감소 폭이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감소는 하지만 그 감소하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1분위와 5분위를 설명하면서 기사에 강조점을 줬는데 예. 나머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증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예. 2, 3, 4분위의 소득은 또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2, 3, 4는 수치가 더 예. 증가폭이 있어요. 4%, 5%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예. 줄었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연금 같은 예. 경우는 미래를 대변하니까 예. 괜찮은데 거기 또 이자 소득도 있어요. 이자 부분들이요. 이자 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의 주안점을 등에 따라서 예. 현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 성장 정책을 그러면 폐기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정경제와 예. 혁신경제, 성장 이 세 가지의 3대 축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최저임금 예.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거고 개선책은 필요하지만 일단은 좀 더 정책을 써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가야 된다는 뭐 그렇게 입장이시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윤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해석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해법은 한국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경향신문은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그게 이 정도, 있어서라도 저 정도 된 거다. 이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빈부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예. 줄어든 게 소득주도 성장 예.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건데. 자, 소득주도 성장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서 예. 그 덕분에 소득을 늘려주고 예. 그래서 경제 활력을 찾아주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가계동행 조사 중에 하나 딱 짚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소득 하위 계층 20%인 1분위 전체 중에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1년 그 전에 부분, 대비해서요. 이른바. 이게 무슨 의미냐? 예. 1분위 최저층은요. 예. 평균 125만 원 예. 정도의 소득인데 이 중에 절반이 아까 우리 이상훈 앵커가 얘기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예. 이전 소득입니다. 절반이. 예.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인 40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이에요. 예. 근데 이 근로소득이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바로 이 점이 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장에서는 안 먹힌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같은 통계 내용이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문 기사들이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부모라도 사랑에 매 못 든다. 아까 일명 기사 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정부 폭력 근절 등 아동 정책 발표. 민법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 그런데요. 예외 아니면 합리적 체벌 허용. 뭐 그럼 기준이 뭐냐? 범위가 뭐냐? 이거 애매하다.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꿀밤은 괜찮다지만 체벌 학대 경계 불분명. 꿀밤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은? 자녀 학대 빌미 삼는 경우가 생긴다. 아까 징계권이 있다는 거를 자녀 학대의 이유로 근거로 삼아서 이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자 법조항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런데요. 국민 77%는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한 거 아니냐. 아직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 어미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약간 이 부분이 좀 고민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천일 교수님. 사랑의 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예.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교육 철학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야말로 사랑의 매란 차원에서 체벌이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예. 저 체벌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약간 감정이 개입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예. 아무리 자녀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체벌, 어쨌든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에도 예. 크게 뭐 전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자, 체벌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또 예. 토론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봉사입니다. 포항에 사는 이상준 씨 가족은 봉사왕으로 유명한데요. 가족 4명의 봉사 시간을 모두 더하면 7,877시간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등산을 한번 해도 양손에 쓰레기를 한가득 담아 내려온다는데요. 누군가에겐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 가족에겐 일상이 된 것 같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지능왕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돌에 글씨가 새겨진 게 보이실 텐데요. 560년 6월 신라 지능황이 울진 성류굴에 다녀가다란 내용입니다. 성류굴에서 발견된 이 명문은 당대 정치와 사회 변화상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기록이란 평가입니다. 학계에선 신라사 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사카 성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시는 게 바로 일본의 오사카 성인데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건설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오사카는 오는 6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곳을 배경으로 정상들의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발을 의식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오사카, 정말 다른 곳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일본의 뭐 배경이 될 만한 곳이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오사카 성을?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 아침의 밀근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